미키 세븐이고요. 일단 이 작품의 설정부터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배경은 니플하임이라는 행성이고요. 지구가 아닙니다. 묘사로는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라는 느낌인데, 인간들이 이곳에서 살고는 있지만 완전히 파악이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새로운 개척지로 시도 중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행성에는 크리퍼라는 토착 생물도 존재를 하는데, 고등 생명체 같지는 않고요. 예고편에선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 마치 좀 들소같죠. 헌데 책에서는 20kg 정도의 크기로 체구는 작지만 종종 사람을 공격해서 찢어 발기는 경우도 있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을 지구인들이 개척하러 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려진 건 그다지 없다는 거죠. 그럼 주인공인 미키는 이 개척민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인 건데, 작중에선 익스펜더블이라고 부르고요. 직역하면 소모 인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화재 현장이라든지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면 요즘엔 드론이라든지 소형 로봇 같은 걸 위험한 지역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란 게 있겠죠. 사람처럼 섬세한 작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직접 알 수 없는 곳에 가고 뭔지 모르는 걸 먹고 그 상황을 체험하면 얻게 되는 데이터가 더 클 거잖아요. 그런 걸 하는 존재가 익스펜더블인 거고, 주인공인 미키가 하는 일인 거죠. 근데 그런 행동이란 게 당연히 위험하겠죠. 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익스펜더블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기억 데이터를 어떤 장치에 백업해 놓고 있다고 나옵니다. All my data is saved and I just get a whole new body. 그러다가 사고로 죽으면 새로운 몸을 생성한 다음에 저장한 기억을 넣어서 부활을 시키는 거죠.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키 세븐이잖아요. 그건 주인공이 7번째 부활한 미키이기 때문인 건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갸우뚱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는 일단 미키가 어떻게 익스펜더블이 되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어갈게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익스펜더블이란 역할은 항상 위험과 함께하고 있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스스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나오는데, 미키는 드물게도 자신이 익스펜더블이 되고자 스스로 찾아왔다고 나옵니다. Off of Earth. You're planning to be an expendable? Seriously? 근데 그 이유는 단순했는데 도박에 손을 댔다가 큰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주인공과 배경이 되는 설정인데, 다시 말하지만 주인공은 미키 세븐이죠. 이것만 봐도 그 전에 6명의 미키는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건 미키는 자신이 불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육신이 죽더라도 기억을 불러서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인데, Oh, man, he's alive. I'm fine. Thank you. 저는 미키가 저장한 기억을 불러서 태어난 미키 2번은 미키 1번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을 때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저장한 기억을 불러내는 거라면 그 존재가 현재의 자신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인가 싶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소마라는 작품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기도 했었고, 나를 복제한 존재가 나라고 할 수 있나 하는 물음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살짝 갸우뚱하긴 했습니다. 헌데 미키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니플하임을 조사하던 중 미키 세븐이 얼음 균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때 보면 개척민 소속의 파일럿인 베르토와 추락한 미키가 통신을 나누는데, 미키는 그냥 죽고 부활하는 게 편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내려올 생각 말고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미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건 일상다반사라는 표현이겠고요. 미키 세븐이 죽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자친구인 나샤에게서도 통신 연락이 옵니다. 나샤는 내일 봐 자기 사랑해 라면서 통신을 끊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일 봐 자기는 새로 태어날 미키 8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남겨진 미키는 통신을 마무리하고요. Hey, Mickey. Have a nice death. See you tomorrow. 주변 지인들은 미키 세븐이 곧 죽겠구나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키 세븐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음 보는 생명체가 다가오더니 양팔로 자신을 안아 무너진 빙벽 밖까지 데려다 주고는 사라진 거예요.
제가 아까 이 행성엔 크리퍼라는 생명체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건 1m 가량의 체구가 작았다고 묘사되고요. 여기서 등장한 생명체는 폭이 2m 가량의 길이 또한 뒤쪽으로 한참 이어질 만큼 컸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다른 느낌인 거죠. 미키 세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꼼짝없이 이곳에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의 생명체와 조우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고요. 그렇게 기지로 돌아온 후에 자기 숙소 방문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미키 8이 벌써 재생산이 되어서 방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미키 7과 미키 8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선 이게 큰 문제라 인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미키라는 존재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소모품이었죠. 그러니까 뭐 한 명이 있는 것보다 두 명이 있으면 오히려 좋아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인물 관계도와 함께 설명을 드렸으면 한데 작중 설명을 보면 개척기지 인구는 200명 정도라고 나오고요. 미키가 속해 있는 조사단에는 지도자 같은 존재로 마샬이라는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사인 베르토와 나샤가 있고 익스펜더블로 미키가 있는 건데 베르토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미키와 오랜 친구였다고 나오고요. 나샤는 미키 3 때 만나서 사귀는 사이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경비대원으로 캣이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 밖에도 등장인물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언급할 만한 존재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고요. 이제부터 뭐가 문제인지 꼽아볼 텐데 이곳의 사령관인 마샬 때문인 게 제일 큽니다. 마샬은 작중에서 나탈리스트라고 나오고요. 사람의 신체에는 영혼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명의 복제품이 존재한다는 걸 싫어하고요. 당연히 미키의 복제품인 미키 7도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 익스펜더블이 2명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 중 하나는 사라지게 될 텐데 미키 7과 미키 8은 둘 중 사라지는 게 누구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뿐만 있는 것이 아닌 게 니플하임이란 행성은 개척지다 보니까 물자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고편에서도 붉은 용광로 같은 공간이 자주 보이는데 이걸 바이오 사이클러라고 부르고요. 토마토 껍데기 같은 음식물부터 사람의 배설물, 하다못해 인간의 사체 같은 것도 넣어서 개척물들이 섭취하는 에너지원으로 재생산을 한다고 나와요. 그만큼 이곳에선 에너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어찌 보면 체중이 70kg 정도 되는 또 하나의 미키는 그만큼의 에너지원을 허비하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키 또한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를 배급받는다고 나오는데 음식이라는 게 먹는 즐거움 이런 게 아니라 살기 위한 수단 같은 느낌인 거고 미키가 2명이 되다 보니 한정된 보급을 나누게 된 것도 큰 문제인 거죠. 게다가 여자친구인 나샤 같은 경우도 문제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남자친구가 2명이야. 그럼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엔 서로 네가 바이오 사이클에 뛰어들어 죽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며 언쟁을 나누지만 결국엔 미키가 2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기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몇 개만 이야기 드리자면 미키 7은 기존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고 미키 8은 미키 7이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키 7이 미키 8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점을 염두하고 이후 베르토가 미키에게 하는 대사를 보면은 미키 7이 빙벽에 떨어졌을 때 베르토는 위험을 무릅쓰며 미키를 구하려 내려갔었고 직접 죽은 모습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미키 7은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베르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채요. 그러니까 지금 미키 7은 미키 6, 미키 5 이런 식으로 이전의 기억들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진짜 자신의 기억인지 아님 왜곡되고 누군가에게 잘못 강요된 기억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키가 익스펜더블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던 당시의 이야기도 잠시 나오는데 그때 젬마란 사람과의 대화를 보면 테세우스의 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테세우스란 남자가 나무로 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향해 했는데 이런저런 사고와 풍랑을 만나 지속적으로 배를 고쳐가며 운항을 했고 결국 여행을 끝난 후 돌아왔을 땐 원래 선체를 구성하던 목재가 모두 새로운 걸로 교체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출항했을 때의 배와 돌아온 배가 같은 배가 맞을까 하는 건데 이때 미키는 이 질문에 당연히 같은 배가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젬마가 그럼 항해 도중에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새로 지었다면 그래도 같은 배가 맞나요? 라고 묻는데 이 말에는 미키가 쉽게 답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자 젬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남아있는 한 똑같은 배가 맞다. 단지 그 과정이 빨리 이루어진 거냐 천천히 이루어진 거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미키에게 저장된 기억이 있는 한 당신은 불멸이라는 세뇌를 하는 작업이라고 보고요. 이후 미키는 처음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며 그렇게 미키 반스에서 미키 1이 되는 거예요. From now on, you need to get used to dying. 그 후로는 미키 1이 어떻게 미키 7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임무 중 사고로 인해 죽는 과정들을 묘사하고요. 최근에 죽은 미키 6의 경우는 자신이 떨어졌던 빙벽 근처에서 사고로 죽은 것까지는 알지만 정확히 어찌 죽었는지까지는 기억하지를 못해요. 암튼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한정된 공간에 있으면서 정체를 숨긴다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한 명이 일을 하러 가면 나머진 방에 숨어 있고 하겠지만 식사를 할 땐 서로 번갈아 가며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자친구인 나샤가 방에 찾아오는 경우는 누구 한 명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미키가 도움을 얻는 게 캣이라는 경비대원이라고 나오고요. 그녀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하지만 성적인 접촉은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캣은 내심 미키에게 관심 있어 하는 반응을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키가 2명이라는 것도 눈치를 채게 돼요. 그러던 중에 여자친구인 나샤 또한 미키가 2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2명의 미키와 나샤가 밤을 지낸 다음 날 캣이 그 모습을 보곤 미키가 2명이란 사실을 사령관 마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결국 2명의 미키는 마샬 앞에 잡혀오게 되고요. 앞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게 되는데 뜻밖에도 마샬은 2명 모두를 살려주겠다며 대신 특별한 미션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개척민들은 이 행성에 존재하는 크리퍼들이 그냥 야생생물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조사 결과 무언가가 조종하는 생물 병기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키 7이 떨어졌던 빙벽 아래가 그들의 소굴이 아닐까 싶다면서 이들은 위험한 존재니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 터트린다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그 폭탄을 직접 들고 들어가 터뜨리는 건 미키 7과 미키 8이 되는 거겠죠. 이후 2명의 미키는 베르토의 비행선을 타고 빙벽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각각 폭탄이 든 가방을 짊어지고 내리려는 순간인데 미키 7이 베르토에게 자신에겐 미키 6가 죽은 기억이 없다며 그가 어찌 죽었는지 말을 해달라며 부탁합니다. 그러자 베르토는 미키 6는 예전 이 근처 빙벽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크리퍼가 미키 6를 잡아갔고 그 후로 통신이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크리퍼가 미키 6를 잡아먹거나 해를 가한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건데 이 말은 곧 크리퍼에게도 지각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키 8은 빨리 이 폭탄이나 설치하자면서 먼저 빙벽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두 사람은 흩어지게 됩니다. 얼마 후 미키 7은 동굴 안쪽 공간에서 수만 마리 이상의 크리퍼들이 득식을 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미키 7이 이 모습을 미키 8에게 전송하자 얼마 후 돌아온 건 미키 8이 크리퍼에게 공격당해 죽었다는 정보뿐이었어요. 자, 결말입니다. 한순간에 미키 8은 죽고 미키 7은 크리퍼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데 자기가 가진 폭탄이라도 터트릴까 하는 와중에 미키 7의 통신기로 미키 8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응, 이해해. 네가 본질이야 라는 알 수 없는 문구였는데 어느 크리퍼 하나가 큰 턱을 벌리면서 미키 앞으로 다가오는 게 보이더니 이윽고 또다시 나도 본질이야 우리 이야기할까라는 메시지가 전송이 돼요.
자,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은 각각의 개개인이 저마다의 인격을 가지고 있죠. 헌데 크리퍼는 본질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나머지 크리퍼들을 조정하는 관계였어요. 아까 크리퍼들을 조사해보니 무언가에게 조정당하는 생체 병기와도 같았다고 했는데 그건 본질이라는 녀석이 다른 무리들을 조정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크리퍼들에게 그런 행동은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인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어찌 보면은 서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크리퍼는 미키 7이 본질이고 미키 8은 부속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죽여버린 거고 이런 통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미키 6와 접촉했던 경험으로 문자를 습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크리퍼들이 종종 인간을 공격했다고 나오는데 그건 크리퍼들 입장에서 본질인 미키 7 외에 다른 부속물을 공격하는 건 그다지 위협적인 행동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반대로 인간들도 크리퍼를 죽였다고 나오는데 크리퍼의 본질은 어차피 죽은 것들은 부속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로 크리퍼는 인간에게 적개심이 없다는 거죠. 미키 7은 크리퍼의 본질과 대화하며 서로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후 다시 기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마샤를 필두로 한 여러 사람들은 명령을 어기고 돌아온 미키를 비난하게 되는데 미키는 가져간 폭탄은 크리퍼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과 협상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아무도 미키를 저지할 수 없게 되는데 미키는 더 이상 익스펜더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니플하임이란 행성에 개척민들이 온 지 1년쯤 지났을 때가 되는데 처음으로 이 행성에도 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온이 오르자 눈이 녹고 맨 땅에서 이끼들도 피어나기 시작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요. 그저 자신들이 그만큼 이 행성을 몰랐다는 사실만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성을 걷고 있는 나샤와 미키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폭탄은 크리퍼들이 가져가지도 않았고 그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근처에 폭탄을 묻어놨다며 돌무더기 어딘가를 바라보는 미키의 모습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인간들이 어쩌다가 우주로 진출하게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추격하는 과정에서 생략했지만 마지막에 폭탄으로 크리퍼들을 소탕하겠다는 행위를 보면 인간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건 무지보다 이기심 때문인 게 아닌가 하고요. 인간이 아닌 외계 생명체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는 요소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Propagate the species! We shall fetch the land!